안녕하세요. 파타곤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경찰관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은 물론이고 입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물면서 정신과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내복약으로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관련해서 112 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몹쓸 질환으로 앓고 있고 옆에서 간호하느라 힘드실 분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즈음에 특히 정신질환이 악화가 되어서 급히 병원을 가야겠다는 112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됩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사설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서 입원을 하였지만 이제 강화된 정신보건법으로 인해서 절차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19 구급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구송하는 당사자 동의 입원이 있고, 두 번째로 자해와 타해, 그러니까 나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출동 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응급 입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상자인 환우의 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보호자 동의 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 가족이 1명밖에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등본상이나 초본상에도 혼자만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럴 때는 가족 1인의 동의만으로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보호자 동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행정관청, 주무부서로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행정관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입원이 있습니다. 제가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국공립시설이죠. 국립정신센터 같은 경우에 국립정신병원이죠. 국립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그 입원을 원하는 그 당일에 받은 내과 진료 기록을 요구합니다. 사실 어떠한 증세가 심해져서 갑자기 입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거든요. 만약 그런 게 아니었다면 평소처럼 내복약을 이용한다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입원을 시도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병원의 도움을, 입원 도움을 얻고 싶은데 당일에 내과 진료 기록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입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국공립이 이런 지경인데 사설병원은 상상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설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100 다 병실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병원을 찾다가 못 찾아서 주변 경기도까지도 전화를 하는데 하나도 병실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게 원래는 병원마다 여유분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경찰관이 문의를 하면 병실이 없다고 입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 통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경찰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강한 어떠한 육체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병실이 없다고 말하고 조금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진정된 그런 편한 환자만 받고자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입원할 곳을 못 찾는 경우에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관도 뭐 정신건강이나 이런 의학적 지식이 없고요. 119 구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어떠한 응급처치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보호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네, 현장에서 꼬박 날을 세웁니다. 같이 진정도 시키고 어떠한 폭력적 행동이 나오면 그것도 몸으로 막아서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그러다 날이 밝아오면 이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그 길로 국립정신병원으로 입원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만약 낮 시간이라서 병원으로 가더라도 장기 입원은 거의 제가 본 거는 장기로 전원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일주일 내에 모두 퇴원 조치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병원에 짧은 시간이라도 다녀오게 되면 병원이나 가족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 입원은 더 힘들어집니다. 또 그 다음 입원은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여러분 대다수가 이런 현실인 점까지는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팁을 꼭 전해주세요. 우선 입원을 원하신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어떠한 증세가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가족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회의를 거치고 나서 당일에 내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계셔야 하고요.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그날 뭐 24시간 지구대 파출소는 운영이 되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평일 낮에 112를 신고 주셔서 입원 수속을 밟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행정구역 내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일 낮에 신고가 된다면 경찰에서 보건소에 협력 요청을 합니다. 행정 용어로는 이제 행정응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무부처인 보건소에 협력 요청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내 정신병원에 남은 병실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뭔 줄 아세요? 경찰에서 병실이 있냐고 물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없던 자리도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면 병실이 생깁니다. 이거는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각종 의원급이나 뭐 대학병원급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보니까 뭐 지원이나 예산 이런 부분도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평일 낮 시간에 보건소 직원이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입원을 문의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과 좀 거리상 떨어져서 지내고 계신다면 병 간호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을 들어서 미리 우리 환우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행정 입원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행정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주변의 거주민들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입원 관련 절차를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경찰과 구급대에 협력 요청을 해서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가족분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족이다 보니 입원을 결정을 하셨다가도 마음이 아파서 취소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생각하면 왜 정신병원에 가면은 뭐 묶어서 때린다, 뭐 약을 강제로 먹인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입원 절차도 까다로워졌을 뿐더러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3일가량 이상의, 일주일가량 이상의 장기 입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어떠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신보건법 개정되면서 병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엄해졌으니까 만약 가족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집에서 뭐 알약이나 이런 항우울제나 이런 약을 먹지 않고 있어서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 환우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뭐 입원이 아니더라도 꼭 112에 신고하셔서 경찰관의 현장 상담이라도 꼭 받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또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주변에 알려주시면 이해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